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한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스톤브리지 벤처스라는 기업을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그런데 이 데이터라이즈라는 회사에 투자한 이력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데이터라이즈가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투자했었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을 보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톤브리지 벤처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톤브리지 벤처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처음 투자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이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주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투자 조합 같은 경우 펀드와 마찬가지로 이 개인기관,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서는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벤처기업들에게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보통적으로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 보고서에서 어디에 투자했는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형편이지만, 이 직접 투자 같은 경우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들은 이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인데요.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B 같은 경우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고요. 그리고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서 이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ABC 시리즈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이 데이터라이즈라는 회사에 투자했었던 내역이 있는데요. 먼저 2022년 1월에 시리즈 A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이죠. 24년 5월에 시리즈 B 투자를 단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이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투자했었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데이터라이즈 같은 경우는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고객 관계 관리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그리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이즈 같은 경우 이런 마케팅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데이터라이즈 같은 경우 간단하게 설치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 고객 데이터를 자동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자동화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유튜브나 뭐 어떠한 영상을 볼 때 이 알고리즘이 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가 뭐 관심이 있는 영상을 막 추천 영상으로 막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이커머스의 성장에 필요한 이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당연하게도 이커머스를 위한 마케팅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의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의 수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성장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즉 이커머스의 시장 규모를 보자면요. 연평균 9.3%씩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매 거래액 중에서는 이커머스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죠. 이는 현재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배송이 되고 있는 뭐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 뭐 테무 같은 온라인 쇼핑몰 같은 이 편한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이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 한국만 놓고 보자면 지금 어떨까? 이 상황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이커머스 시장이 2026년에는 300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사실 이렇게 한국만 놓고 보았을 때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뉴스 종종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 한국 1인 가구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 1인 가구 월평균 소비 규모나 이 쇼핑 형태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좀 더 높다는 통계입니다. 사실 이 같은 이유는 1인 가구 같은 경우 혼자 살기 때문에 뭐 저렴한 가격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렴한 가격과 이 소량 구매를 고려한 적절한 구매처가 온라인밖에 없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다면 이 이커머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라이즈의 고객관계 관리 마케팅 서비스를 찾고 있는 이 기업들도 어느 정도 생겨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이 데이터라이즈를 HTIC 상당 부분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오늘 내용 좀 다시 정리해 보자면 결국엔 이 벤처 캐피탈들은 어디에 투자를 했고 XTC 최대 이익을 남기려면 그 회사가 당연하게도 성장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그 회사가 어떤 모멘텀을 가져야 하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차트를 보시면 사실 단기적으로만 봐도 상당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죠. 작년 12월 달에는 이 업스테이지 투자 소식이 각광을 받아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었고, 3월 상승 같은 경우 투자사 망고부스트가 이 삼성전자와 협업한다는 소식에 부각되어 상승을 하고 있었죠. 그 이후에는 어떠한 이슈 없이 그냥 횡보하고 있는 느낌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습니다. 지금 20일 이평선, 흔히 심리선이라고 부르고 있는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지금 지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며칠 전에도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 20일 이평선 부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작년 8월이나 이 10월쯤에 이 윗골이 달린 부분도 결국엔 이 부분을 돌파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올해 3월 달쯤에 딱 이 부분 지지를 받고 상승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2차적인 지지 라인 같은 경우 241 이평선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2차적인 지지 라인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톤브리지 벤처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벤처 캐피탈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인지 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만약에 어떠한 이슈가 생겼을 때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올해 1월부터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윗꼬리도 많이 달리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만 봐도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그리고 어디를 엑시트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